탄핵 청문회는 어떻게 보세요, 이 의원? 저는 우선 국민들께서 140만 명 넘게 이제 한 160 되나요? 예. 예,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. 예. 이게 뭐 허수도 아니고 이건 숫자 진짜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거는 예.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.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깨달아야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 입법청원이라는 것이 예. 입법청원이지 탄핵청원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민심은 이해를 하되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결국 계속 절차를 밟아서 뭐가 하겠다 하는 예. 것도 저는 약간 좀 끝이 없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100% 찬성은 아니시군요. 지금 명시적으로 나온 예. 것만 해도 최근에 뭐 사실 녹취 나온 것들, 예. 뭐 삼부 토건 얘기부터 이런 것들, 그렇습니다. 예. 이런 게 만약 사실로 확인되어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해서 통치권을 하는 것도 이거는 탄핵 사유죠. 만약 예. 나오면은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범야권에서 체계적으로 파헤쳐야 되는데 물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너무 이제 그 청문회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예. 자, 이런 건 국조나 이런 걸 걸어가지고 예.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160만 명 서명하셨다는 것 때문에 청문회 스타일로 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. 예. 저는 오히려 국조로 해가 좀 더 강제성을 가지고 증인들 출석시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효타 없이 너무 이런 게 빈번하면 예. 오히려 국민들이 다소 이제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. 저는 전공법으로 이런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특검이 안 되면 국조 해가지고 예. 낱낱이 밝히고 증인 출석시키고 공교롭게 이번에 그 이종호 대표라는 분은 예. 도이치 쪽에도 껴 있고 여기도 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 예.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.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. 제대로 해야죠. 예, 제대로. 최상병 건은 만약에 그 수사 외압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드러난다면 그건 어떤 탄핵 사유가 됩니까, 안 됩니까? 저는 결국 대통령의 경로만으로는 탄핵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예.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은 그 또다시 이종호 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네. 없지만은 그분이 무슨 뭐 해병대 사성 장군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뭐 이 사람을 살리고 이런 예. 그런데 그 과정에 대통령의 권력이 사용됐다면은 예.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. 예. 이종호란 사람이 예. 연결고리는 김건희 여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있다면 아무래도 예. 도이치 모터스 건에 같이 언급되던 분이니까 그래서요. 그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.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면 가정의 것 같아서 그렇지만 네. 왜냐하면 이종호란 분의 어떤 특성 예, 때문에 예. 제가 가정을 하는 건데 했다면 그건 어떻습니까? 탄핵 사유로는. 그거는 또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고리를 좀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예. 사실 이게 뭐 성공한 로비인지 실패한 로비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예. 뭐 일단 그런 구하지 않았습니까? 대통령이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. 여기 김건희 여사선을 듣고 커트했는지 듣고 대통령이 전달했는지 예.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. 예. 완전히. 예.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긴 구했잖아요. 일단.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예. 거죠 지금. 예. 근데 더 그거는 하여튼 구체적인 고리를 봐야 된다. 예, 그렇죠. 예. 예.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론이 불거졌던 작년 8월 9일 이종호 전 대표가 자신이 먼저 VIP를 언급합니다.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. 공수처는 통화 상대방인 공익신고자로부터 평소 이 전 대표가 V1은 윤석열 대통령, V2는 김건희 여사라고 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도 과시했습니다. 군이나 경찰은 물론 국무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.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. 이번에 국방장관도 내가 그 추천해서 아마 우리 될 것 같다. 하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후배 앞에서 센 척했다, 허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VIP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는 오락가락합니다. 처음에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후배가 쓴 말을 따라했다고 했다가 이마저도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, 김건희 여사다, 언론사마다 말을 바꿔가며 답합니다.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아예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올해 3월 통화 녹음에서는 가까운 사이처럼 성근이라고 부릅니다. 임성근이 안 만났었냐? 임사단장은? 만날 뻔했었죠 그때. 너는 이 성근이랑 임사단장은 뭐 안 만났구나. 임 전 사단장 일에 개입한 걸 후회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.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거야. 공수처는 이 전 대표의 주가 조작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는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합니다. 공수처가 확보한 작년 9월 녹음 파일에는
이 씨가 삼부토건 오너 일가를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. 그 사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삼부토건이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카톡방 3부는 골프장 야간 시간대를 뜻하는 3부였다고 했습니다.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. 이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